잘 보시사와요. 이거는 벡터와 스칼라를 물어보는 가장 원초적 질문이에요. 보시면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VT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게임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알았습니까? 자, 보겠습니까? 여기 봐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본다면, 자, 이걸 못 푸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B는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B는 이렇게 잡읍시다. 이게 등속 운동 아니에요,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잡으면 이건 뭐다, 면적이 10m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C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는 미터 퍼 세크잖아. 속도란 말이야. 그럼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점점 증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요렇게 나타내야 돼요. 저 위까지 올라가는 이유를 잘 보세요. 왜요? 이 면적이 10이 돼야 되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10m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 2이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보세요. 0초와 10초 동안의 평균은 얼마다? 평균 2점 빵점 평균 얼마요? 1. 그건 몇 초째 순간속도다? 그렇지.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라고, 너희들이. 알았어? 저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환산해 보는 거지. 그러면 A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2부터 출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A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저걸 어렵게 질문하면 0초 때 속도 누가 제일 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이해가 되면. 이해 갔습니까? 응? 오케이. 그러면 여기 문제는 됐겠죠. 이동거리는 했는데 일단 여러분 이 그래프의 이동거리는 다 어때요? 동일하다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평균 속력은 모두 동일하다가 또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C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했는데 1m/s입니다. C 또한 0부터 10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5초 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준다면 이렇게 5초 때를 잘라주잖아요?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얘들이 이거 세 개가 모두 똑같아야 돼요. 이해 갔죠? 네. 요렇게 푸세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됐습니다. 똑같다고요. 10m로 똑같잖아요. 저걸 이동 경로로 본 친구들은 틀립니다. 저거 그게 눈깔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알았어? 함정만 조심하시라고. 함정만. 그래프로 표현한 거지 저걸 이동 경로로 보시면 안 돼요. 자, 2번 봅시다. 이 그래프를 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봅시다. 이때 요거 값이 얼마예요? 이런 거죠. V는 몇 t? 이런 그래프예요. 4가 뭔데? 가속도죠. 기울기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죠? 다리는 속도 증가량이 되는 거야. 물론 얘를 이쪽으로 바꾸려면 적분이잖아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 0초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치겠죠. 없다고 하고 싶어. 미치겠죠, 그죠? 가속도는 결과잖아요. 0초 때 가속도가 얼마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다음, 이제 이걸 ST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역시 얘도 시간과 위치 그래프를 바꾸려면 뭐를 줘야 된다? 이걸 줘야 됩니다. 출발점의 위치가 0이다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접근할 때는. 아셨습니까? 몇 차 함수 나와요? 그렇죠. 시간을 5초로 똑같고요. 여러분, 이거 평균 얼마예요? 10이죠. 곱하기 5 하니까 몇 미터? 50m요. 그리고 몇 차 함수 나온다? 2차 함수인데 기울기보다 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질문. 2.5초 때 평균 속도 얼마예요? 2.5초 때 순간 속도. 얘들아, 0부터 5초까지 평균 얼마 나왔어? 평균 10 나왔지? 그건 몇 초 때 순간 속도다? 그래, 내가 똑같은 말을 물어봤잖아. 공식을 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물리는 논리적인 이해가 안 되잖아. 암기 과목이야. 그럼 계산은 잘 푸는데 뭔가 꼬여내잖아. 마지막 7번 그런 문제처럼. 그러면 다 풀 수 있는데 못 풀어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자꾸 질문해. 알았어? 그런 것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0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이거 보면 되잖아. 이거 보면 되잖아. 정지 상태라고요. 알았어요?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됐죠? 답은 뭐 4번, 3번이 답이겠네? 알겠습니까? 자, 3번 문제 보세요. 자, 문제상에서 힌트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0초일 때 전 P를 2의 속력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 P가 출발점이잖아요. 그럼 이 속력은 무슨 속력이 되는 거야? 처음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증가속도 직선운동에서 2초에서 5초일 때 QR을 지났답니다. 속력은 R에서가 Q에서 몇 배래요? 2배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여러분. 실제로 여기 속력을 뭐로 잡으면? V로 잡으면. 그죠? 여기 속력이 뭐가 되는 거야? 2V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얘가 몇 초입니까? 얘가 0초니까 여기가 몇 초 구간이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식 하나도 없이 풀어보는 거죠. 3초 구간 동안 여러분 3초 구간 동안 몇 V 변했어요? V만큼 변했어요. 그럼 잘 봐요. 머릿속에 너희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증가속이라는 건 초당 속도 변화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는 2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요? V-2만큼 변한 거예요. 맞죠? 아니 여기서 보여지는 대로는 그러면 3초 동안에 V만큼 변했다면 2초 구간은 얼만큼 변해야 돼요? 보세요. 3분의 2V만큼. 이게 비례값이에요. 비례값. 보세요. 이렇게. 이건 계산에 되게 중요한 기초 과정이에요. 멋들어진 공식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초당 얼만큼씩 변한다? 사실은 2초가 3분의 2V면 이거의 반은 얼마겠어요? 3분의 1V가 되겠죠? 초당 3분의 1V만큼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V 마이너스 얼마가? 2가 3분의 2V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V 값 구할 수 있죠. 보세요. V에서 얼마 뺀 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쵸? V 얼마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이게 원초적 해석이에요. 원초적 해석. 알았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나오냐면 실제로 얘들은 가속도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을 넣어서도 한번 풀어보는 거죠. 공식을 넣어서도. 그러니까 결국 가속도를 알고 거리를 안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의 비가 얼만큼 나오느냐 비로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바라는 게 뭐냐, 이걸로 알아라는 거죠. 이걸로 처음 속도 얼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5초라면 여기가 몇 초고, 아, 요 정도 잡을까요? 2초고, 그죠? 그때 여기를 뭘로 놓으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눈에 보여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인다고. 아, 결국 2초 구간 동안에 얼마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값은 3초 구간에 이 값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니까요. 그럼 구해지잖아요. 저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게 훨씬 편합니다, 사실은. 알았어? 근데 어떤 때는 저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요. 사람이 어떤 곳에서 활성화가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아, 기울기가 같다. 그럴 때는 1초당 혹은 구간당 어떤 변화율은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이 V값이 얼마 나왔어요? 6 나왔으면 얘는 얼마고요? 그래서 이 구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6과 12의 평균 얼마예요? 9죠. 6점, 12점. 9 나오잖아요? 9 곱하기 3 얼마? 여기 3구간이죠? 얼마 나와요? 아, P와 R이면 어디냐? 아, 끝까지 2하고 12 평균이 얼마야? 됐어요? 그럼 7 곱하기 5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래프가 훨씬 나아요. 그죠? 다음 4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구간은 직선 구간이네요. 여긴 거리하고 변이가 어떤 구간이다? 같은 구간이죠. 아, 보통 거의 우리가 보면 속도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직선 구간이잖아요. 직선 구간에서는 속력의 변화나 속도의 변화나 방향이 바뀌지 않다면 똑같다고 보는 거죠. 다만 어디서 바뀌어요? 저 1구간에서 바뀌어요. 곡선 구간에서. 알았죠? 얘가 지금 내일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얘도 그렇고 동일한 힘을 받는 곳이에요. 이건. 힘을 받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곳인데 실제로 우리가 힘을 받으면서도 속력이냐 속도냐를 구분 안 하는 것은 직선 구간이에요. 알았습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구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벡터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크기가 변해요. 방향이 변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얘들이 내려오는 구간인데 속력이 빨라지며 이랬잖아요. 속력이 빨라지며. 그러면 투 구간은 속력 방향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운동만 안 변했잖아요. 투는 계속해서. 근데 와는 어때요? 변했다는 거죠. 저렇게 변할 때 여러분들이 저 구슬에 타고 있다면, 물론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슬 저 레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구간이 제일 위험해? 옆으로 넘어질 구간이 어디야? 1구간이잖아. 봅슬레이 타고 내려와도 그렇고. 몸이 기울면 뭐가 존재한다? 힘이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니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가속도 운동을 한다. 투, 여러분 등속도 운동할까요? 얘는 높이입니다. 다시 속력이 빨라지며 곡선, 주간, 완과 직선구간 2를 통과한다는 건 높이차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속력은 무조건 변해요. 그것도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좀 부끄럽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보세요.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 운동을 한답니다. 근데 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줄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운동 방향이 0부터 4초까지 언제 바뀌었어요? 운동 방향?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이에요. 계속 플러스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힘의 방향은 결과론적으로 가속도죠. 이 기울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운동 방향 플러스와 가속도의 마이너스가 방향이 반대네요. 그래서 속도가 준 거예요. 알았지? 그렇다면 0부터 4초까지 평균 얼마예요? 평균 속도?
4네요. 처음 속도가 8이고 4초 때 0이잖아요. 그럼 그 평균 속도 4는 누구 때의 순간 속도였다? 2초. 이런 걸 계속 연습하시라고요. 이해 갔죠? 그럼 4 곱하기 4, 16m를 이동했군요. 16m를 계속 갑니다. 끼익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4초 때 어떻게 됐죠? 멈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 물어봤죠. 여러분, 저거 조심하세요. 크기예요. 가속도는 얼마냐? 그럼 부호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2로. 알았죠? 근데 크기는 2만 쓰면 돼요. 왜? 방향 플러스 크기가 벡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맞았죠? 자, 디귿 보세요. 같나요? 반대라는 거죠. 그래야 속도가 주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공 A. 지구 주위를 도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인공위성. 여러분, B를 많이 아이들이 틀려요. 처음에. 결코 나중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B는 크기는 일정한데 뭐가 바뀌어요? 계속. 방향이 바뀌어서 저것도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그럼 힘이 있다는 거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지구의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물리학은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해서 무슨 역이라 부른다? 구심력이라 불러요. 구심력이 있어야 저 인공위성은 저렇게 돌 수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크기가 점점 변하는 운동이고요. 얘는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고요. 모두 변하는 운동. 알았어요? 모두 변한다.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그래서 A는 크기가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속도라고 하는 벡터는 크기라고 불리우는 속력이 있고요. 거기에 방향이 존재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알았지? 그래서 진자의 주기운동, 그 다음에 뭐 바이킹, 놀이기구 이런 건 다 둘 다 바뀌는 거고, 자유낙하는 어때요? 속력만 변하는 거고 방향은 일정하며, 그 다음에 뭐 인공위성이 지구를 돈다 이런 것들은 운동 방향과 그러니까 방향만 계속 바뀌고 크기는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됐고요. 디귿 됐죠? 이런 건 무난하겠지? 다음 문제요. 자, 7번 문제가 이런 빗면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오그라들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럼 이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니들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드를 못 찾아서 그래. 잘 봐. 첫 번째 줄 쭉 읽어봐. 어떤 게 힌트 같아? A와 B는 어떤 운동 상태에서 출발했느냐는 거야. A는 속도가 있었니? 없었니? 됐어요. B는?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 속에 숨어있는 값을. 찾았고, A, B가 서로 무슨 운동했대? 근데 이 말은 안 읽어도 눈에 보여야 된다. 왜? 빗면에서는 알았니? 외워야 돼. 가속도는 뭐라고? 이거야. 알았니? 왜 사인 값을 대비하느냐? 니네 가속도 G가 10m/s 제곱이려면 어떻게 떨어져야 돼?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 알았지? 수직일 때 최대값 10이라고. 그럼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 10보다는 어떻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각도가 어떨수록 얘가 최대값에 가깝다. 클수록 그게 사인 값이야. 알았지? 왜? 사인 90도는 1이니까. 오히려 각이 좁을수록 큰 값이 나오는 애는 코사인 값이야. 사인과 코사인의 각도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값을 예측할 수 있다. 물투야, 그게. 알았냐? 그런데 지금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다. 이것만 알아야겠지. A와 B는 같은 빗면에 있잖아. 그지? 크기가 어떻다. 이게 중요해. 얘와 얘는 뭐하다? 크기가 같다. 그지? 근데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른 거야. 얘한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다시 말하면 가속도는 지금 다
빗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라고 잡는다면, 그지? 모두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아래로 다 내려가는데, A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지? B는 어떨 거야? 같은 방향이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해 갔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 놓친 아이들이 문제 틀린 거야. 같은 속력으로 만난대잖아. 그지? 그럼 저게 뭔 줄 아냐? 이것만 힌트가 아니라 얘도 힌트 얘들아. 만난대. 야, 내일 약속을 정해봐. 친구랑 약속 있는 사람 흔들어봐. 내일 친구랑 약속 있다. 니네 뭐냐? 방콕이야? 아,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 앞으로 1년 내에 약속이 있을 것 같다. 손들어봐. 이거죠. 이 사람이 아닌. 약속을 정하면 친구랑 약속을 했을 때 그 친구랑 나랑 똑같은 시각에 봐야 되겠지. 야, 너 3시에 나와. 나 4시에 나갈게. 뭐야, 그게? 그지? 만난다는 건 지금의 친구와 약속을 정한다는 건 그 친구와 나가 동일한 시간 동안에 시간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뜻이야. 만난다는 얘기는 이거란 말이야.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이게 힌트란 얘기야. 왜? 시간이 동일한데, 잘 들어, 가속도 크기가 같아. 시간당 속도 변화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그럼 니들이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만날 때 V. 이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처음 속도 얼마였는데? 그지? 얼만큼 변했어? 됐네. 그럼 쟤도 V만큼 변하면 되잖아. 잘 들어. 여기까지 오는 시간. 알겠냐? 여기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 누가 커? 그렇지. 저게 힌트야. 만난대잖아. 그럼 똑같아야지. 그런데 이 구간 동안에 V만큼 변했으면 이 구간 동안에 V만큼 줄어야죠. 이거 몇 V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끝난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둘이 같잖아. 응? 평균 얼마? 등가속이니까 평균 2분의 3V잖아. 평균 얼마? 됐네. 자,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뭐니? 이 이동거리 아니야? 그러면 A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우리가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이게 되고, 그지? B는 평균 속도 뭐야? 2분의 이거잖아. 거기다 동일한 시간을 곱한다는 거지. 동일한 시간을. 이해 갔냐? 그러면 얘들 얼마 나와? 2분의 3VT 나오고, 얘는 2분의 VT 나와. 몇 대 몇이야? 맞았어. 그럼 저 PQ 거리는 4분의 3L이 되잖아. 이해 갔지?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 아, 선생님 공식을 외웠어요. 그래, 외운 거 이용해보자. 저 V하고 UV가 떴으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이게 있어. EAS는 뭐라고? 이 공식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 가속도가 같으니까 SA 구해볼까? SA 봐봐. 나중 속도가 V고 처음 속도가 2V잖아.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V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여기에 EA가 써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러면 SA는 얼마 나와? A분의 이거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봐라. SB 구해봐. EASB는 이렇게 되겠지? 나중 속도 이거지만 처음 속도는 이거잖아. 그럼 SB는 뭐 나와? 2A분의 V제곱 나오지? 쏘리. 몇 대 몇이야? 3대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시간과 뭐를 그려? 속도를 그렸을 때, 자, 봐봐. 이게 누구 그래프야? 이게 B 그래프다. 등가속이니까. 맞잖아? 그지? 그런데, 기울기가 똑같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어디서 만날 거다? 여기서 만나겠지.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같다고. 이 그래프 얘기해. 이해 가서? 이렇게 되면 내가 B금 친 게 누구 이동거리야? B의 이동거리고. 맞지? 이렇게 B금 친 건 누구 이동거리야? A의 이동거리인데 니네가 봐도 봐.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삼각형 끝났잖아. 3대 1이지 뭘. 맞지? 저거 계산할래? 2V 더하기 이러지 말고 면적 보니까 딱 나오잖아. 그지? 3대 1이다. 저걸 원한다고 나는. 알았니?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핵심. 물론 기본은 얘고. 알았어요? 이게 작년 2학년들 11월 모고야. 10월 모고. 그럼 모르는 얘기지? 따끈따끈한 신상이라는 거야.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올해. 뭐를 주안점으로 보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런 평가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빌런이야, 빌런. 이제 4월 니들이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잖아? 그분들이 어떤 소스를 갖고 내겠느냐는 거지. 작년에도 선생님들은 시험을 출제했고 올해도 출제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적어도 작년은 그 전년도에 나왔던 기출을 꼽을 텐데 이미 그분은 수년간 모고를 내신 분이야, 내신을. 그러면 23년은 누구 거 갖고 냈겠냐? 22년 거. 24년은 23년 거. 25년은 그거야. 24년 걸 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고3들 거나 2학년들, 특히 2학년들 내는 걸 많이 내는 학교가 있고 3학년 걸 내는 학교가 있어. 선생님이 죽을랑 기억을 해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거. 문풀할 때 또 나온다니까. 그때 훅 풀어야 돼, 그냥. 그때 자기가 어떤 방법이 떠오르냐 이거지.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알았어요? 최소한 그래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은 할 거 아니야. 니들한테 새로운 사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니네가 수능을 물리를 선택하든 안 하든 간에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본 적이 있는 문제가 캡인 거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년 전 걸 내는 학교도 있어. 자기가 안 냈으면 내는 건데 전년도 모고를 본단 말이야. 기출된 걸. 동일된 건 안 내요. 그러면 니네가 만약에 전년도 모고를 갖고 있다 믿고 걸르면 돼요. 그 문제들. 다른 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하, 페이지 25쪽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어렵죠? 실력 문제까지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볼래요? 쪽에 1번하고 3번. 자, 이제 뭐 실력 문제로만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볼래요? 그냥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승부의 관차야, 니들한테는. 자, 직선도로다. 자동차가 P를 20의 속력으로 통과했을 때 너희들은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얘가 등속인지 등가속인지. 자, 2초일 때 25의 속력으로 지나갔어. 자, 그 다음 봐라. T는 T초일 때 기준선 R을 잘 봐. V의 속력으로 통과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P와 Q 사이의 거리는 45m래. P와 Q 사이의 거리가 45m래. 너네 만약에 얘가 시간 굳어졌잖아. 몇 초 걸렸어, 시간이? 2초 걸렸잖아. 맞지? 그리고 속도가 처음 속도 얼마고? 20. 나중 속도는 25였어. 이해 갔냐? 잘 들어. 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 2분의 어떻게 구해야 돼? 20 플러스 25.
얘들아, 여기에 등가속했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등속 아니면 등가속인데 속도가 다르잖아. 등가속밖에 안 배웠잖아. 2분의 20 플러스 25는 얼마야? 2분의 45지? 그래서 시간 2초 곱해봐. 이거 등가속이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알았어? 안 써 있지만 어찌 보면 얘들은 등가속이구나. 자, 그리고 근데 여기 써 있다. 자동차는 그 밑에 P와 Q 사이 거리는 45m이고 Q와 어디 거리? R 거리가 195m래. 됐지? 자동차는 P와 Q, Q와 R 사이에서 각각 등가속 직선 운동을 했고, 자, 이게 힌트 주는 거야, 이게.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이 20이래.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이 20이면, 평균 속력이라 하면 뭘까? 총 걸린 시간당 이동거리야. 알았어? 니네 이동거리가 몇 미터야? PQ 사이가 몇 미터? PQ 사이가 그럼 Q하고 R 사이는 합쳐봐. 이해 갔어? 다시 말하면 240m야. 그럼 240m인데 평균 속력이 20이 나오려면 몇 초? 12초라는 결론이 나와. 그럼 니들 결국 P에서 Q 사이가 2초 걸렸잖아. Q에서 R 몇 초 걸려야 돼? 10초 걸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10초 동안에 195m를 갔어. 그래서 10초 동안에 195m를 갔다고? 그럼 문제가 풀리는 거지. 알았니? 자, 일단 기억 봐봐. T는 10초다. 12초가 정답이지? 그 다음 니은 속도 V는 했거든? R에서 속도 V가 얼마의 속도? 등가속이니까 얘들아. 봐. 195m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몇 초야? 10초지? 평균 속도 얼마 나와야 돼? 근데 처음 속력, Q 때 속력이 얼마였어? 25였지? 2분의 25 플러스 X는 19.5인 거야. 이해 갔냐? 왜? 등가속이니까. 됐어? X 얼마 나와야 돼? 계산 안 나와? 잘 봐. 이게 Q 때의 속도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R의 속도를 찾아야 되잖아. X. 이게 평균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이 평균 속도 19.5 어떻게 나온 거야? 10초 동안에 얼마 이동한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한 건데 등가속이니까. 됐냐? X는 14 떨어져야 되지. 속도 줄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런 거구나. 야, 대부분 공식이 뭐냐 다. 2분의 속도 플러스 속도. 이거야 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고 넣어보잖아? 거의 90% 백발백중에 나와 답이. 알았지? 그래서 니은은 속도가 14다. 자, 디귿 하나만 정답이네 그럼. 그지? P와 Q 사이의 가속도 크기 아까 얼마였어? 2분의 얼마였냐? 몇 초당? 2초당 속도 5만큼 변했지. 그잖아.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2초부터 12초 사이에는 10초당 속도가 얼마 변했냐? 25에서 14. 11만큼 변했네. 그럼 PQ 사이가 크네. 맞죠? 2분의 5가 크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봐요, 여러분. 4번. 1, 4번이라겠어? 아이, 부끄럽게. 자, 3번 봐봐요, 여러분. 3번. 여러분, 가만히 그림을 보니, 빗면만 보세요. 어디가 가속도가 클 것 같아요? L1이에요? L2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물체가 빗면 위의 P점에서 출발한 후 5초가 되었을 때 꼭대기 Q점을 지나고, 알았습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 운동이잖아. 이해가니? 얘는 지금 등가속 운동을 했고, 속도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일정하게 어떻게 됐을까? 감소하였다. 이런 거야. 이해 갔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8초가 되었을 때 어디 있었대? 어를 지나갔대. 자, 꼭대기까지 가는데 몇 초? 5초 때 꼭대기까지 갔대잖아. 근데 5초부터 8초 사이에는 거기 L2를 지나간 거네. 이해 갔니? 둘 다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이야. 그러면
0부터 5초까지는 속도가 감소했을 거고 5부터 8초 사이에는 속도가 늘어났을 거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힌트가 있나 찾아보자. P점에서 속력은 4고, 에이, 힌트 좋네. Q점 속력 얼마래? 0이래. 알았어? 5초 동안에 얼만큼 준 거야? 속도가. 4만큼 감소했으니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네. 가속도가. 이해 갔어? 이거 찾았어, 이쪽 면. 다음 봐봐. 그럼 0부터 6이네, 오른쪽은. 그죠? 0부터 6 속도가 증가해서 몇 초 동안? 3초. 그럼 가속도 얼마? 2m/s 제곱이네.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고 거리가 나왔네? 그지? 그럼 이 공식을 놔야죠. 이동거리는 이거죠. 분명히 거리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텐데 0부터 5초는 저 S 대신에 누구 넣고? L1. 그 다음에 5초부터 8초 사이에는 S 대신에 L2를 넣으면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L1과 L2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P에서 Q까지 한번 볼까요? 2 곱하기 이거 가속도 얼마였죠?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어? L1이었죠. 이것은 이렇게 되네요. 앞에가 나중도 0이잖아요. 처음 속도가 4죠.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건 뭐냐? 리튬을 써놔. 미안해요. L1. 다음에 Q에서 R 지점을 구해볼까요? 얘는 2 곱하기 가속도 얼마 나왔어? 2 나왔지? L2죠? 이것은 나중 속도가 6의 제곱이죠? 요거 구하는 거예요. L1 대 L2. 아셨습니까? L1 대 L2 구하려면 이거 지우세요. 이렇게. 이게 지우는 게 좀 나아요. 아셨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됐지? 그럼 L2는 얼마 나오냐? 36이 나오나? 그쵸? L1은 얼마 나오냐? 5, 6, 30. 뭐 대충 나오겠네? 그치? 그럼 몇 대 몇 나오냐? 10대 9 나오겠네. 살아나서 40대 36. 그치? 오케이? 네. 자, 니은 0에서 5초 동안 5분의 4니까 0.8 맞죠? 크기 물어봤어요. 크기. 디귿 0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리면 문제답이 나와요. 시간 0, 5 얼마? 8. 그래서 일단 VT인데 처음에 출발이 얼마다? 4죠. 그리고 이겁니다. 끝났어요. 그치?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속도가 어떻게 된 거지? 늘어난 거잖아. 올라갔다 줄다가 늘어난 거잖아. 자, 이랬을 때 얘가 뭐 물어봤느냐?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아래로 내려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된다는 거야. 알았냐? 올리게 되면 8초 때 순간속력 얼마 잡을래? 6으로 잡고 풀면 되지, 이렇게. 여기 평균 얼마야, 평균? 0부터 5 평균. 2잖아. 2 곱하기 5. 그 다음에 얘 평균 얼마냐? 3 곱하기 3, 9.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다. 8분의 19 나오겠네. 알았니? 사실 가만히 보면 있잖아. 한번 풀어보잖아? 그럼 다시 접근할 때 편해.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전혀 다른 게 나오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이게 중요해. 기대심리라는 게 있어야 돼. 분명히 힌트 준다. 어딘가 뭐 있다. 이렇게 찾고 찾는 사람이랑, 이게 뭐야? 이러는 사람이랑 달라. 알았지? 자, 다음에라도 또 질문해. 선생님이 계속 누적해서 볼 거야. 앞에 운동의 기술은 또 낼 거다. 페이지 26쪽 와봐. 자, 첫 관문을 그래도 무사히 통과한 너희들에게 박수를 치며, 알았어?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운동 법칙을 들어봤을 거고 심지어 외운 친구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한 것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의 감을 못 잡아요. 야, 우리나라 이름이 뭐야? 좋아요. 대한민국이야.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 그지?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뭘 알아야 돼? 역사를 알아야죠. 그죠?
야, 일본 사람 했는데, 일본 사람 되게 싫어. 그럼, 너도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게, 은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하고의 공감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암기를 한다고 해서 운동법칙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공감을 하시고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돼. 먼저, 좌측에 있는 26쪽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얘들아, 그건 얘야. 이거 할 줄 알아라. 이거 몰라서 애들 다 틀려. 알았어? 힘의 표현이야. 역시 여러분들, 힘은 크기와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다는 건 알죠? 특히 크기는 뭐로? 화살표 길이로. 그죠? 방향은 화살표 끝으로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볼까요? 요렇게. 요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작용점. 왜 크기와 방향은 별론데요? 여러분 크기와 방향 크기는 뭘로 줘요 보통?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줘요. 뭘로? 숫자로 주기 때문에 10N이 7N보다 크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방향 잘 보세요. 이 방향은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평이냐 아니면 수직이냐. 같은 방향은 합을 할 수 있고요. 방향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평행사변형법. 그래서 제가 더 막 깊게 해주고 싶지만 물리 과정에서는 벡터의 합성과 벡터의 분해는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분해는 배우지 않지만 제가 분해를 어디서 분해해줬지? 벡터 분해를? 빗면운동에서 분해 한번 해줬잖아요. 그죠? 여기는 합을 좀 조심하시고요. 합은 직선상의 합인데 수직은 수직끼리, 수평은 수평끼리. 오케이? 그렇게. 만약에 수직에 힘이 있는데 합이 0이 아니었고 수평도 합이 0이 아니었다면 그땐 합을 해야 돼요. 평행사변형법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물리 문제는 수직은 합하면 0 나오고 아니면 수평은 합에서 0 나오고 누구 하나가 0이어서 한쪽 방향만 계산해도 되는 문제만 나와요. 항상. 알았지?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길들여져서 지 혼자 물리론을 만들어 창시하는 분도 계시죠. 제 뉴톤 뭐 이런 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두세요. 수직 성분이 있고 수평 성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니들 문제에서는 수직이면 수직, 수평이면 수직 한쪽 방향만 합을 하는 게 나오고 그럼 나머지 방향 뭐냐? 저절로 합이 0이 되게 해줘요. 저절로 합이 0이 되게. 예를 들어서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를 끌는다. 끌고 가면 수직이면 없습니까? 있어요. 일단 수평면에 어떤 물체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수직하는 무슨力? 중력이 있겠죠? 근데 수직으로 얘가 파고 들어가냐고. 이 면이 얘를 수직으로 받친 그걸 항력이라 하거든요. 수직 항력.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 합이 0이라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할 때 선생님은 설명을 다 해줄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이런 거예요. 잘 봐요. 물체가 여기 있어요. 이게 A예요. 시험지엔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얘 누구를 미는 거야? A를 미는 거죠. 그럼 이걸 바꾸라고 이렇게 작용점이 누구예요? A잖아. 얘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여러분. 알았어요? A의 작용점이 있구나.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누굴 미는 거야? A, B를 미는 게 아니라고 이거. 이 역시도 누굴 미는 거예요? B만 미는 거였다. 알았습니까? 이건 B만 미는 거라고. 다시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봐봐요. 이거 누굴 미는 거라고요? A만 미는 거라고. 이거 조심하라고. A, B가 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물체만 밀었는데 B가 없을 때는 A가 그 힘을 온전히 다 받는데
B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얘는 온전히 받지 못한다. 이런 거죠. 이해 갔어요? 자, 이걸 알면 이제 우리는 운동 법칙을 배울 수 있고, 운동 법칙을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풀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5분 쉬었다 오십시오. 오른쪽 27쪽 나갈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여줄게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와 연관이 있어요? 사과 좋아해요? 네. 착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다녀? 사과가 과일이죠. 네. 이게 떨어짐으로써 뉴턴이 뭘 발견했어요? 만유 인력. 그렇습니다. 그게 중력이에요. 자, 만유 인력을 발견했죠. 왜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하고 이랬을까요? 되게 좋아했죠. 전혀 처음 들어본 리액션이죠. 까! 뭐 이런 게 제대로 된 리액션인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고전역학의 가장 마지막에 난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관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당연히 힘과 가속도에 대한 원리도 있었고요. 근데 난제가 뭐냐? 그 힘이 어디서 왔냐고 물은 거야, 사람들이. 그 힘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유 인력을 통해서 만물이 갖고 있다. 뭐를? 인력을이에요, 인력. 서로 당기는. 그래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봐요. 힘이 있어서 가속도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힘을 아무리 줘도 물체는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는 관성이 있다고 생겼는데, 그 힘이 뭐야를 못 푼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자, 사과가 떨어집니다. 누가 당겨서? 지구가 당겨서요. 근데 중요한 건 상호의 힘이잖아요. 사과도 누구를 당긴다는 거예요? 지구를 당긴다는 거예요. 그 힘의 크기가 똑같다가 바로 만유인력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한참 위인데, 그분은 바로 그것을 작용과 반작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상호 관계의 만유 인력의 구체적 표현이에요. 서로 당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그 힘을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뭐다? 작용점이에요. 누가 누구를 당긴다. 그렇게 읽으라고요. A가 B를 당긴다. 그럼 그 힘의 크기가 똑같은 애가 누구다? B가 A를 당긴다. 이 힘의 크기가 똑같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작용점 크기 방향으로 힘을 표현했죠. 이거 작용점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 힘은 합력을 하면 안 돼요. 고유한 힘이에요. 서로 고유한 힘. 알겠어요? 하나를 뭐라 불렀고 작용이라 불렀고 하나를 반작용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뭐가 해석이 안 되냐? 왜 사과만 떨어져? 왜 지구는 사과를 향해 안 떨어지고 사과만 떨어져? 그랬더니 어떤 놈이 지구도 사과를 향해 떨어지는데 허술하지 마세요. 안 떨어져요. 그냥 사과만 일방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설명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관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관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물리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질량입니다. 질량. 여러분 앞에 있는 볼펜은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죠? 손가락 두 개로. 자, 책상을 손가락 두 개로 움직여봐요. 아, 좀 힘들어요. 움직일 수 있죠. 그 산에 들지 않았다. 그죠? 자, 산을 움직여 그러면 안 되죠. 질량이 크면 그만큼 그 물체의 본래의 성질을 움직이는데 많은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하고 지구의 질량을 비교하니 누구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지구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 힘이 똑같이 작용하는데도 사과만 떨어지는 거죠. 이게 관성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사과가 그냥 떨어져요? 걔가 등가서 운동하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건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무슨 변화가 생긴다?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법칙을 딱 나열하니까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적용이 되는 거야. 운동하는 모든 물체. 대레볼루션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손 여기까지, 아니죠, 여기까지 걷어붙이고만. 2시간 동안. 뉴턴은 계속 2시간 동안. 진짜요, 굉장한 혁명이었어요. 모든 움직이는 거시적 세계의 운동의 역학을 다 밝힌 거니까, 그거 하나로. 그게 이제, 봐봐. 그전에도 에너지 보존이니,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물론 열은 없었죠. 열이 어떤 놈이지? 이거 궁금해했던 시기인데, 뉴턴에 의해서 그게 밝혀진 뉴턴은 그리고 나서 힘을 받아갖고 빛 쪽으로 뛰어듭니다. 최초로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분광학의 창시자. 마지막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죠. 연금술을 건드렸어요. 수은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미나마타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운동 법칙을 볼 때 저 스토리텔링을 잘 보라고. 뉴턴은 사과를 가지고 작용, 반작용, 다시 말해서 힘을 설명한 거야. 힘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발생한다고. 알았어요? 작용과 반작용을 발생하는데, 사과는 왜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 지구의 관성력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 힘 갖고는 지구를 움직일 힘이 아니다. 알았어? 두 번째, 왜 사과는 지구를 향해 등가속으로 떨어진다? 힘과 가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 법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 어떤 법칙이 어떻게 D와 연관되는지. 분명 힘과 가속도 그 단어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ST, VT, H랑 연관이 돼요.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자, 뉴턴 운동 법칙에서 첫 번째, 운동 제1법칙부터 볼게요. 얘를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물체는, 아니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선악설이라는 거 알았냐? 성선설 이런 거 있고, 그 노자 뭐 이런 애들이 주장한 거잖아. 니들은 뭐에 주로 있을 것 같아? 뭐가?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통해서 선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면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인데 경험을 통해 악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것들의 가장 큰 전제는 뭐죠? 애초에 태어날 때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경험이 무너뜨리고 교육이 그걸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요? 그럼 그 경험과 교육을 힘이라고 보고 타고난 본연의 상태를 관성이라고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관성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잡니다. 계속 자고 싶어요. 근데 누가 깨워요? 그죠? 눈을 이렇게 떴더니 친구야. 요거 한 방 때리고 자요. 그죠? 눈을 떴더니 선생님이 바로 일어납니다. 니들이 자고자 하는 관성력보다 큰 힘이 작용한 거죠. 그거예요. 물론 책상을 땅 때리고 어떤 놈이 도망가. 그럼 지구 끝까지로 쫓아가서 응징을 해야죠. 그건. 그죠? 나의 관성을 무너뜨린 하찮은 놈이니까. 그잖아요. 뭐 걔가 막 좋아하는 이성 친구면 웃죠. 그죠? 하나하나도 웃죠. 용서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물체에도 자신의 관성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볼까요? 관성이라는 것이 거기 써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성질이 보여지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얘가 관성이라는 이 힘의 크기가 누구랑 비례한다면 꼭 기억하라고. 질량이에요, 질량. 자, 그러면 관성은 딱 두 개로 정의가 돼요. 멈춰 있는 놈하고 그건 뭐죠? 정지. 운동하는 놈으로 딱 정해지는데 운동도 속도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상태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니까 등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지한 물체를 우리가 움직이게 하려면 힘의 작용으로 이런 것이 성립해요. 내가 벽을 밀어요. 10N의 힘으로 밀어요. 안 넘어가요, 벽이. 걔가 버티는 힘 얼마예요? 10이어야 돼요.
왜? 그래 힘의 합이 0이 되니까. 11로 밀었어요. 안 넘어가요. 얼마야 돼 이렇게? 11이어야 돼요. 이런 걸 너희들이 물투에도 안 나오던데. 일반 물리학 같은 데 가면은 정지마찰력이라고 배워요. 걔가 버틸려는 힘이다 이거죠. 그럼 언젠가는 12, 13, 14, 15, 15 하다가 100, 200 가면 벽이 밀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최대 정지마찰력이라고. 한번 딱 밀리면 물체는 그 다음엔 마찰력이 뚝 떨어져요.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한번 세게 밀었는데 그 다음에 밀려가는 거. 이게 운동마찰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다루는 마찰력은 다 운동마찰력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다 관성력에 비례하는 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얘를 중요시해요. 보면. 여러분 등속운동이면 무슨 그래프입니까? VT 그래프가 일정한 상수 그래프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정지 상태의 물체도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했고 그죠? 등속운동 하는 물체도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설명해 놓은 줄 알아요? 힘이 빠져서 섰다고 생각했어요. 너네 뛰다가 힘 빠지면 어때요? 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예수님 예수님 하면 좀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분들이 대중을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지금 같은 그런 학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다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야. 10명이 붙었다, 20명이 붙었다. 그래서 거의 100명 이상이 되면 정부의 요주 인물이 돼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자기 왕의 권력보다 넘어서니까 막 수백 명이 쫓아가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왕이 명령을 내리면 무서워서 따르는데 걔는 진짜 자발적으로 따르잖아.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주지, 밥 해주지. 미치는 거지, 왕은.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고 하나를 치고 막 이랬던 시대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질문을 받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 비탈길에서 굴러내려온 달매가 왜 내려오다가 쓰냐? 넌 달리다 왜 쓰냐? 힘들어서 쉬죠. 그래, 힘이 빠져서 쓴 거다. 우와, 거의 몇천 년을 그렇게 믿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18살에, 알겠어요? 니네 몇 살이야? 이씨. 니들 나이에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빗면 사고 실험을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있었거든요. 자, 이 정도의 구슬이 높이 H만큼의 높이를 갖고 있다. 모든 마찰이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에너지는 보존되죠. 얘가 쭉 떨어지면 이 정도에서 뭐를 갖게 됩니까? 속도 V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 위치 에너지가 모두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지 않았냐? 그럼 니네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맞다. 교수들이. 그럼 얘를 이렇게 비탈길을 이거 올려보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거 모르는 교수가 어디 있어? 똑같은 높이까지 가겠죠, 이렇게. 여기 맞다. 그렇다면 얘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V지 당연히 운동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얘를 세우려면 힘을 줘야 될까요? 얘가 힘을 잃어야 될까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방향으로? 반대 방향. 끝. 오,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너무 니네가 보면 단순한 거잖아, 맞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 종교 사상이 상당히 컸어요, 그 당시에는. 갈릴리도 몇 번 들어갔다 죽었다 살아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면서 뭐랬어요? 그래도 도는디, 뭐 어쩌고, 그죠? 그 정도로 지동설 자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있던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걔 이론만 가.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구야 걔 티코브라에 그 사람이 초신성 발견한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실록에도 초신성이 있어. 발견됐다고.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유럽에서도 티코브라가 맨날 할 일 없어 밤에 가서 뒷동산에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본 놈이었거든. 어떤 별이 계속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봤던 걸 알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옆집 순이한테 야,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낮에도 태양이 뜰 거야. 별이 환하게 밝은 별이 뜰 거야. 그럼 얘가 그걸 듣고 또 얘한테 얘기하겠지? 야, 한 달 있으면 환한 별이 뜬대. 근데 그 얘기가 전하면 얘기가 살이 붙잖아.
앞으로 한다 그러면 태양이 2개 뜬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 왕한테는 거의 이건 안 될 일이거든. 하늘에 부조하는 왕의 부덕 탓에 이러는 건데. 그래서 그놈을 잡아들였어. 너 진짜냐? 진짜다. 네 말이 맞으면 너 살려주는데 안 맞으면 너 죽는다? 근데 하늘에 진짜 2개 뜬 거야. 물론 태양처럼 이렇게 뜬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지. 그래서 걔한테 6,000명의 노예랑 섬 하나를 주는데, 그래서 걔들이 6,000명 산 둘러놓고선 관찰하는 게 티코 브라야. 그 사람이 정부에 잘 보이려고 그 천동설을 조금 변형시킨 천동설을 끄집어내거든. 아주 양아치 같은 천동설이 있어. 알았어? 항상 저기 누구 지구는 가운데 있고 태양이 돌고 막 이런 원을,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원수가 적은데 그런 식으로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운동조차도 복종식으로 배웠다고. 그러니까 얘는 사고가 튄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이 뉴턴의 가장 간단한 빗면 사고 실험이고, 뉴턴은 이 움직이는 물체가 질량이 크면 관성력이 더 크겠지. 그걸 니들은 뒤에서 운동량이라고 배운다는 거야, 그걸. 알았냐? 그 운동량을 변화를 주는데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한 거고, 움직이는 물체는 뭐가 바뀐다? 속도가 변하겠지. 그죠? 그게 물리학이고, 물리완. 물리토는 그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도 바뀌어요. 핵 분열, 핵 융합 이런 걸로. 하지만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속도만 변합니다. 물리완에서는. 알았죠? 그러니까 저 등속 운동하는 이 관성력, 얘를 뭐라 부른다? 이걸 운동량이라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알겠어요? 운동량을 뒤에서 배운다고. 질량 곱하기 속도로. 알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원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를 너희들이 인지를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이 안 변한다, 이건 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는 저 힘 자체가 질량과 매우 관련이 깊고 자신의 운동을 유지한다는 걸 알겠지. 근데 이게 변형이 되잖아? 그럼 뭘로도 우리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냐면, 너희들 물체를 막 돌리다 줄을 끊으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지. 자, 우리가 느끼는 힘이야. 막 돌렸을 때 밖으로 막 당기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지 않니? 가운데는 구심력이고, 그 원심력은 가상적인 힘이야. 그래서 걔가 관성력이야. 관성력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원심력이야. 그 다음 혹시 니들 이거를 배울 때가 와. 지구과학 같은 데 가면 G2 정도 들어가면 물체가 돌잖아? 돌면 바람은 극지방에서 적도를 향해 부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느낀다고. 알았어? 이렇게 되면 이걸 전향력이라고 불러. 알았니? 그것 또한 뭐야? 관성력이야. 그리고 나중에 빛이 이제 막 별빛이 쏟아지는데 지구가 움직이잖아. 우리가 비가 막 내려오는데 우리가 막 뛰어갈 때는 우산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게 광행차거든. 이런 게 다 관성력이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알았어? 이런 식으로 느끼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뭐 할 때 그때 느끼는 힘. 원래 물체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는데 그걸 저항을 받았을 때 생기는 힘을 뭐라 부른다? 관성력. 그래서 그건 실제 힘이 아닌 거야. 아까 벽을 밀었잖아. 11뉴턴, 12뉴턴, 변하잖아. 실제 힘이 아닌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관성력은 넣지 않고 다만 외력의 반대로 생긴다는 걸 명심해요. 외력의 반대로. 그래서 봐요. 우리가 버스에 탔다가 붕 하고 출발하면 몸이 어디로 제껴져? 뒤로. 근데 끽 쓰면 달리는 형사가 앞으로. 그래서 멈추려는 애가 계속 멈추려고 하는 형태를 정지관성이라고 그래요. 정지관성. 외우지는 마. 안 나오니까. 붕 하고 출발하는데 서면 운동관성. 계속 운동하려고. 이해 갔어? 그런 것들이 관성이야.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조금 물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운동관성, 정지관성을 어디서 내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몸무게로 내. 근데 이거 니네가 다 맞출 수 있어. 공식적으로 그리지도 않을 거야. 내 말 들어봐. 니네가 저울에 올라와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울, 몸무게 재는 곳에 올라가 있다고. 몸무게 써 있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붕 하고 올라가. 저울 눈 끄면 어떻게 될까? 니네가 슝 하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런 거란 말이야. 아, 올라가는데 내 관성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중력에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근데 얘가 등속 운동해. 그럼 어때? 다시 돌아오지. 그러다 엘리베이터 서. 그럼 관성력은 반대로 작용하는 거야. 몸무게가 준단 말이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지?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붕, 야, 너희들 차를 몬다고 생각해봐. 붕 출발할 때 목이 어떻게 돼? 머리가 뒤로 제껴지지? 머리가 큰 애는 어떻게 할까? 부러지겠네? 목이 두꺼워요. 머리가 큰 목이 두꺼워요. 알았어? 그런 거, 머리는 요만한데 목은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성력을 이기려고. 됐죠? 자,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다. 그래서 가끔 문제 이런 거 나올까요? 봐요. 천정이 있는데 줄을 매달고 여기다 추를 달아요. 추를. 그리고 줄 하나를 더 놔요. A, B 있어요. 자, B를 딱 잡고 갑자기 확 당기면 어디가 끊어진다? B가 끊어져요. 무슨 관성? 맞습니다. 그거요. 그런데 제가 천천히 당기는 거야. 천천히 당겼더니 A가 끊어져. 이거 외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순간적으로 작용하면 공중에 있는 물체도 자신의 그 힘을 지키려는 힘이 있다는 거지. 서서히 당기잖아요. 그러면 저 추의 중력과 나의 외력이 합력이 될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끊어져요, A가. 아셨어요? 그런 과정. 그래서 관성은 그런 느낌 그대로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지만 관성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운동량 들어가면 뭐도 있는 줄 알아요? 질량이 같다면 뭐가 큰 게 관성이 클까요? 속도가 빠른 놈이 관성이 커요. 그래서 운동량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500g도 채 안 되는 총알에 사람이 죽잖아. 그죠? 그리고 그 운동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스스로 회전하면 돼. 알았냐?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이유가 모든 행성들이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 스스로 자전을 하면 그 운동량을 유지하기가 훨씬 편해져. 알겠어? 그냥 서 있는 애보다는. 그래서 니들도 걸어 다닐 때 이러고 걸어 다녀요. 그럼 안정해요. 좀 어지럽긴 하겠지만. 알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페이지 29쪽에 옵시다. 알았습니까? 29쪽에 옵시다. 바로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사실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거기 있는 그래프가 다 무엇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값을 놓을게요. M, F, A. 이건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물리학이나 다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건 알려줬죠. F하고 A 중에 누가 원인이야? 그렇지. 결과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것이 결과기 때문에 결과는 실험값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렇게 불러줘.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 근데 이 둘은 뭐냐?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이라고 그래. 이 독립변이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 조작변인과 뭘로 나뉘니? 그렇지. 통제변이로 나뉘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실험을 할 거야. 무슨 실험이냐? 자, 우리는 조작으로 누굴 잡을 거냐면 이렇게 힘을 넣을 거고 종속으로 누구 잡을 거냐? A를 볼 거야. 그럼 누구를 통제해야 되는 거야? 질량을 통제하자.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거야. 시간과 속도에서 누구 가수가 제일 큰지 알겠지? 힘을 봤다는 거야. 힘을. 그렇더니 이렇더라는 거지.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다? 이런 그래프야 그냥. 이해 갔어? 당연한 그래프야. 뭐 애써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작을 뭘로 놓은 거야? 질량으로 놓은 거야. 질량. 그랬더니 종속은 여전히 뭐가 되고? 가속도가 되고. 통제 뭐가 있냐? 힘을 통제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역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얘가 질량이 어떻더라? 작고 점점점 가속도가 작아지면 질량이 커지더라. 그래서 무슨 관계냐?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게 성립하더라. 이로써 우리는 얘가 나오게 된 거야. 물리학자면 한 번쯤은 실험을 해보는 실험이야, 이게. 그래서 힘과 속도는 고전력학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관성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힘의 원인으로, 힘의 발생을 설명한 게 만유인력이었던 거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F 이퀄 MA.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라. 내 말 들어봐, 얘들아. 이게 무슨 관계라고? 비례관계야. 얘들아, 니네 물리관에선 질량 변하는 거 안 나온다고 했다. 운동하는데 막 핵 분열되고 핵 붕괴되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렇다면 내가 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잘 봐. VT가 이렇게 나왔어. 됐어? AT 어떻게 나올까? 얼마? 이해 가냐? 이해 가서 얘들아 질량이 4kg래.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고. 똑같이 나온다고. 비례하니까 M, A잖아. 얼마? 끝. 그래프를 계속 연장해서 구현시키라고. 멈추지 말고. 알았지? 이렇게 되면 운동량 가면 이게 니들을 구해줄 거야. 이게. 알았어?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글을 잘 못 읽어. 아, 이거 자연계열 애들의 어떤 단점이지. 문제를 잘 못 읽어. 그땐 그래프가 제일 좋아. 니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발달해 있는 거야. 자연계열이 왔으니까. 근데 그래프 이렇게 그렸더니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안 맞네? 이러면 생각이란 걸 하게 돼. 대부분 그리면 맞고. 이해 갔죠? 자, 이렇게까지 확인한다. F는 MA를 이렇게 추론까지 한다. 됐죠? 넘깁니다, 이제. 자, 페이지 30쪽이 있거든요, 여러분. 30쪽. 자,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여러분. 요건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해주겠지만, 운동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물체가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알았죠? 물체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우리는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는데 2kg짜리예요. 이쪽에서 힘을 10으로 쓴다 이거죠. 얘 가속도 얼마 나와요? 마찰력 다 무시한다면 F는 MA니까 가속도 얼마? 자, 이거 어떤 MA 한 거요? 설마? 이거죠? F는 MA니까 부끄러워요 지금 갑자기. 몇 미터 파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2초 동안 밀면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라고 문제를 냈다 봐요. 잘 보세요. 제가 T는 몇 초 동안이라겠죠? 처음 속도 얼마라겠죠? 그러면 얘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처음 속도니까, 처음 속도 0이잖아요.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등가속이니까. 2초 동안에 속도 얼마? 10이죠. 그래서 면적은 10m. 이게 한꺼번에 쭉 S는 V0 T프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가 쭉 떨어져야 돼요. 그냥. 그래야 니들이 좀 어려운 문제 찝찝쩍거려서 상위 4%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버벅거리면 끝납니다. 그냥. 이게 만약 극복이 안 된다. 극복을 하세요. 이러면 적어도 2등급은 나와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이 탑을 찍으려면 저기 한 번에 쭉 떨어지게 그래프 쭉 훑어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지금 요런 과정까지. 그러면 운동계라는 게 뭐냐?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게 A고 B인데 얘가 2kg야. 얘가 3kg야. 그렇다면 여기서 10N의 힘을 민다. 이 운동계의 가속도는 얼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A가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면 B도 얼마로 움직인다? 2로.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애들을 뭐라 부른다? 운동계라.
기관차가 객실차를 끌고 달립니다. 열차가. 앞에 기관차가 100의 속도로 달리면 맨 뒤에 객실차 얼마의 속도로 달릴까요? 당연히 100이에요. 그게 운동계예요. 이해 갑니까? 네. 질량은 다르겠죠? 잘 봐요, 여러분들. 이 운동계의 전체 질량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얘도 가속도 얼마고 얘도 가속도가 2라면 우리는 이 얘기로 도달할 수 있겠지. A만의 R자면 얼마예요? 2kg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나와요? 4N이 나오고 이렇게. B만의 R자임은 6N이 나와서 둘의 합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둘의 합은 10이 된다. 이게 운동계 얘기예요. 근데 가끔 요렇게도 낸다는 거죠. 가끔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요. 뜬금없이 이렇게 매달아요, 어떤 물체를. 그래 놓고 얘를 B, 얘를 A라고 놉니다. 근데 얘는 3kg고 얘는 2kg라면 여기 마찰이 무시해요. 마찰 무시하면 이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당연하죠. 그 이 운동계의 외력은 누굴까요?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외력인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빨리 얘부터 찾아야 돼. F는 MA니까 이 중력가속 수직하는 애는 무조건 10m/s 제곱이잖아. 수평은 다를 수 있지만 수직은 무조건 10m/s 제곱이야. 그렇다면 얘 무게는 얼마다? 20N이잖아, 이렇게. 그럼 이 운동계는 전체 질량이 몇 킬로고? 5kg고, 외력은 20이니까 가속도는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얘랑 얘랑 곱해봐요. 몇 뉴턴? R자임. 얘는 몇 뉴턴? 둘이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운동계야. 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 이해 가야 다음 시간에 작용반역 진짜 문제 잘 풀 수 있다. 이거 이해 가야 돼. 자, 얘는 이제 두 개가 매달렸어, 이렇게. A하고 B. 얘 2kg짜리고 얘 3kg짜리야. 니네 상식적으로 어디로 움직이겠냐? 그래, 이렇게 움직이, 맞지? 둘 다 매달렸잖아. 그러면 힘을, 자, G가 10이면 아래로 얼마의 힘이 있겠어? 얘는. 자, 중요한 게 이거야. 둘 다 아래지? 하지만 얘 운동계는 이게 방향이야. 이게 방향이라고, 맞지? 그럼 왼쪽, 오른쪽 어디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냐? 얘가 일치하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얘는 반대지. 이게 R자임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B 방향 쪽으로 R자임 얼마? 10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없으면 얘는 그냥 30으로 떨어질 거야. 얘가 있어서 10으로 밖에 못 떨어지는 거지. 얘가 못 가게 잡아 당기니까. 그래서 10N은 전체 질량이 몇 킬로? 운동계가. 가속도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얘 R자임 얼마? 얘 R자임 얼마? 합쳐서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내가 작용, 반작용까지 들어갈 거거든? 그랬을 때 니들이 이해가 가면 돼. 그게 여기 최상급 문제야, 여기서. 알았니? 그게 이해가 돼야 빗면 사고 실험이 나와. 안 그러면 니네 또 머리 아프다. 이거 배울 때 잘 배워도 니네가 3월, 4월에 가잖아. 나 문풀만 해줄 거야. 원리는 설명 안 한다니까? FNMA! 그러고 막 들어갈 거라고. 그때 온 놈들은 그냥 외워야지 뭐. 하지만 적어도 너희들은 이해를 하라고. 아, 이런 식으로 운동계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알았죠?